컷을 찍을 때마다 나를 때려도 된다 했거든? 기다려달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제가 MTB를 시작하게 된 경우는 이전에 해왔었던 선수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혹은 앞으로 시작될 선수들이랑 살짝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 체육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늦은 중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냥 친구들이 MTB 타는 거 보고 자전거 자체나 혹은 그냥 같이 타고 다니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따라다니다가 MTB에 점점 물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로도 사실 이제 저는 뭐 가정에서 그렇게 크게 지원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계속 늘 있어 왔기에 좀 더 내가 어떻게 이거를 실력으로 해결해 보겠다 뭐 이런 좀 동기부여가 강하게 돼서 지금까지 선수를 하게 된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전거를,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 늦게 시작한 건 맞지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 때 자전거를 그냥 많이 탔죠. 많이 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이제 조금 살짝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 부모님이 시킨 게 아니고 제가 솔직히 좋은 시선에서 볼 리도 없었고, 초보일수록 이제 잦은 사고나 부상들이 많다 보니까 맨날 아들이 다쳐서 돌아오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살짝 회의적이었었는데 제가 그래도 거의 한 1년 차인가 계속 꾸준하게 타니까 인정해 주시고, 거의 지금까지는 계속 좀 긍정적인 면으로 봐주셔 왔긴 한데, 아무래도 이 자전거만 가지고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까가 가장 문제인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무래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진행하고 계시는 식스님과 같이 리바쇼 아카데미라고 레슨하는 그룹을 운영 중인데, 이곳에서 저 같은 경우는 주 수입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도 제가 자전거 타고 있는 이런 선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함은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하거나 앞으로 생겨날 일들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스님이랑 저랑 이제 처음에는 만났을 때 이제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같이 영상도 찍고 자전거도 타고 뭐 약간 좋은 게 좋은 거지 느낌으로 자주 만났었는데, 자전거를 탐으로써 아니면은 영상을 찍어서 홍보함으로써 무엇이 이런 성취감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하면 일치했다고 봐야 되겠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잘 타게 된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엄청난 입지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저나 식스님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 혹은 로망을 전달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타고, 아니면 식스님은 뭐 우리가 이렇게 탄다 뭐 이런 거를 계속 대중한테 노출함으로써 이 MTB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저도 식스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따라가게 됐었고, 저랑 식스님이랑 이렇게 계속 마주하게 되면서 식스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을 테고, 저도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던 거는 MTB를 타면서 보여지는 이 문화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루고 싶어 하는 뭐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거를 계속 대중한테 노출함으로써 이 MTB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대중한테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싶었었던 그런 최종적인 목적이 일치하는 게 가장 컸었고요. 그것 덕분에 이제 식스님이랑 서로 부족함은 늘 있어 왔지만 같이 계속 지낼 수 있게 됐었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도
좀 두리뭉실하게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식스님이 여기에 도움을 주게 되면서 아카데미를 완성해 나갔고, 이 아카데미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각 기술마다 뭐 굉장히 세밀하게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선은 자기 자신부터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이쁘게 타고 있었나, 이쁘게 타는 걸 떠나서 뭐 제대로 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 식스님 만난 지 한 얼마 안 되고 그 후로도 약간 한 22년도에 만나서 한 23년도까지는 제가 솔직히 선수라고 말하기 좀 애매할 정도로 레이스를 잘 못했어요. 솔직히 성적이 별로 좋지도 않았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스스로도 뭐 맨날 프리라이더라고 자칭하면서 솔직히 레이스는 좀 등한시하는 느낌이었었는데, 이제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단기간에 높은 수준까지 메꿔지고 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변화가 됐다고 느꼈던 부분들 중 가장 선명한 느낌인 것 같아요. 블록바! MTB 타는 친구들 중에 잘 타는 친구는 뽑아보라면은 지금 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없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나이 대비 잘 타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눈여겨보네만 해도 어찌 됐든 이 생각보다 인생의 장벽이란 건 굉장히 거대하고 또 넘기기 어려운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잘 타고 앞으로도 계속 이 씬을 쓸어 담는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했던 이 현실 장벽이 너무나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탄다,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계속 이 활동을 한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 뭐 학생 시절에 얼마나 날라다녔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걸 가장 크게 느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탔었던 또래가 솔직히 제가 고등부 시절일 때만 해도 10명이 넘었어요. 그 10명이 되게 다 잘 탔었고 일부는 국가대표까지 선발돼서 뭐 월드 클래스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아시아 클래스에 비빌 수 있을 법했다 까지는 갔었으나 지금 안 타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안 타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솔직히 제일 바라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롱런을 할 수 있는 친구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여겨지는 선수라고 봤을 때는 솔직히 자전거 엄청 오래 탈 것 같은 친구들, 지금도 그런 의지를 저한테 계속 내비추고 있는 우리 하이스피드 팀의 친구들, 준호, 또 준호, 현성이, 이런 친구들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타다가 늘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자전거가 타기 싫어질 정도예요. 이건 솔직히 한국에서 계속 운영 중이고 또 개발에 힘써 주시는 이런 빌더 분들도 외국에 나가서 뭐 직접 견학 갔다 오신 분도 있을 테지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한국이 더 개발이 되는 상태라 해도 외국에는 실례일 정도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느끼는 뭐 학생 친구, 엘리트 친구들도 한국이 사교육이 지금 불타는 것처럼 이제 스스로의 실력을 더 증진하고자 하면은 국내에서 열심히 탄다기보다는 외국을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짧고 굵게 더 좋은 경험을 쌓아오는 이런 메타가 조금 더 유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제가 옛날에 자전거 탔을 때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메타인지를 정말 냉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는 생각은 내가 솔직히 지금 이 실력으로도 외국에 나가면 중고딩만도 못할 실력인데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솔직히 어깨 피고 당당하게 내가 선수임을 자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뭐 잘 때도 자전거 탈 때도 밥 먹을 때도 계속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그냥
뭐 그냥 채찍질을 스스로한테 계속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저를 알아봐주고 또 뭐 사진 찍어달라거나 사인해달라거나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솔직히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복에 겹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유명세를 가지고 솔직히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뭐 활용할 수 있을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가진 파이나 씬 같은 경우는 다른 스포츠에 비하면 되게 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자전거 타고 노는 그런 친구들, 동료들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고, 정작 제 비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의 지금 가진 유명세가 아니라 앞으로 MTB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또 어필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지금까지 그래 왔었던 이제 뭐 전전세대 선수분들이나 혹은 지금 타는 친구들도 자기가 얼마나 이쁘게 타는지 막 저희끼리 이제 MTB를 아는 사람들끼리의 이런 감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MTB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야 이거 멋있는 거야 이런 거 어필을 약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씬을 더 어떻게 해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미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해 들어 딱 30 됐거든요. 이거 솔직히 자기 합리하긴 한데, 제가 이제 작년 후반기에 휘슬러 갔다 왔을 때 다운힐도 아니고 크랭크웍스의 조이라이드라고 이제 더트 점프라는 MTB로 트릭을 하는 장르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 직관하면서 좀 든 생각이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고수준의 스킬을 요구로 하는 장르예요. 그래서 진짜 외국에서조차 손 꼽는 선수들이 아니면 출전조차 불가능한 그런 수준인데, 생각보다 나이대가 그렇게 적지 않더라고요. 한 28, 29, 32 이런 저와 솔직히 비슷한 선수들이 현역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은 나도 아직 시간이 좀 있구나 하는, 좀 어떻게 보면 밝은 전망을 본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철이 널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20대였고 이번 연도에 30대 된 거라 막 폼이 떨어지네 마네 이런 생각이나 느낌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더 제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다듬는 데는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변함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또 어떻게 앞으로 아카데미나 아니면 혹은 식스님과 저기 MK바이크 실장님이랑 같이 진행하는 큰 사업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유지시켜 나갈 수 있고 더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솔직히 저도 더 외국 나가서 연습하고 싶고 자전거 타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데 한국에서의 여건이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연습할 때도 자전거 그렇게 많이 안 타요. 그 서론이라고 이제 전기 오토바이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되게 짧고 굵게 연습 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자전거 탈 때는 비시즌에는 거의 서론만 타고, 혹은 저의 소소한 취미로 타고 있는 더트 점프나 이런 거 더 많이 타고요. 시즌 됐을 때 파크 가서 자전거 타면서 연습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많은 횟수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충분히 제가 원하는 어떤 성장치나 데이터를 얻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너가 이제 선수를 시작하고 싶다면은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았다 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고,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면은 이거 진짜 엄청 힘들다, 너의 인생을 갈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냥 재밌게 타라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희망하는 친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지 않고서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하기에 이제 그 친구 선수를 희망하는 친구 하기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MTB를 타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지금까지 즐겨와 주셔서 그리고 앞으로도 즐겨 주실 예정이라 감사드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MTB를 시작할 분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한 번만 타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다행이군. 보호대를 잘합시다 여러분.